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파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네. 네, 참 방어력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주말에는 떨어진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올랐는데도 오른 것 같지 않죠. 주간 기준으로 미국 시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 1월달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 대비해서 잘 올랐고 미국 조금 네. 오를 때 우리 많이 올랐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 많이 빠졌는데 네. 우리는 뭐 빠지긴 했지만 그나마 좀 방어력을 좀 높이고는 있는데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좀 계속되면 연말까지 좀 누적된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금요일날 오르긴 했습니다만 S&P는 3.4% 빠졌고 주간에 나스닥은 3.8%, 다우도 2.5%한 주간에 그렇게 빠졌었으니까 한국은 뭐 연초 대비 지금 6% 정도 올라 있어서 상대적으로 되게 방어를 잘한 걸로 보이죠.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27% 상승, 코스닥은 0.26% 하락. 거의 뭐 보합세에서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오늘 뭐 업종별로도 큰 특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보험 섹터, 금속, 전기가스 이런 데가 좀 강했고요. 보험에서는 뭐 삼성 화재가 특히 좀 많이 오른 영향이 좀 있고요. 네. 금속에서는 고려아연이 14% 올랐습니다. 이제 뭐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밑에서 또 꿈틀꿈틀하네요. 네. 네, 계속 이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사마알미늄, TCC 스틸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코스닥이 좀 그나마 좀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떨어진 것도 뭐 반도체 소부장 쪽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에서도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런 데 좀 상승을 했고 화학 섹터에서는 한화가 10% 올랐어요. 네. 지주사 중에 제일 강합니다. 네. 이건 뭐 지주사로 오른 건 아니고 그냥 한화 약간 뭐 열풍이 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특이하게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ETF가 하나 그룹주들 뭐 이런 것들이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돈이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 한화 할 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주사 중에. 네. 야구단만 잘하면 되겠네 이제부터.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특히 뭐 하나 계열사 중에 한화 엔진은 좀 강했습니다. 예, 조선주는 그냥 쏘쏘했는데 네. 엔진이 좋다 이런 리포트가 다우에서 나와서 오늘은 예. 뭐 현대마린 엔진이나 이런 엔진주들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오락문화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했는데 네. JYP가 9.3% 급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고 네. 뭐 하이브, YG, SM 이런 데 소폭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제약 섹터도 소폭 좀 하락을 했고요. 오늘 사실 엔진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 시장에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시총은 물론 크진 않지만 조선주의 좀 다음 바톤을 받을 수 있을지가 좀 네. 예,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다울투자에서 조선보다 엔진 투자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언급을 했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엔진의 ASP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 중국 때문에 조선주보다 좋다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민영 조선사들은 24년도에 도크 증설을 결정을 좀 했고 27년도에 이 단납기 컨테이너선 수주를 다 쓸어갔다고 합니다. 네. 이때 엔진 캐파는 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중국 조선사들이 한국 엔진 업체로 많이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때 이 발주가 좀 기대가 됐고 2008년 조선 호황기 때도 엔진 확보 없이는 선박 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엔진 쇼티지가 좀 심했다라고 네.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 조선사들이 한국 조선사보다 더 높은 선수금을 지불하고 더 높은 가격을 또 지불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ASP 상승이 중국발 영향으로 좀 굉장히 좋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호황기에 엔진은 이 쇼티지가 나는데 이 쇼티지에 따른 수익성이 조선보다도 더 좋다라고 합니다. 네. 2010년, 2011년도에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를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24에서 29% 거의 뭐 30% 육박하는 이런 수치였다고 하는데 예. 당시에 조선사 영업이익률을 보면 현대중공업 15%, 현대미포 15%, 현대사모 19%입니다. 엔진주들이 좀 더 좋죠. 다른 그룹사 보면 한화 엔진은 OPM 영업이익률이 14에서 15% 정도였는데 고객인 이제 조선사들은 8에서 10%대. 그러니까 호황기 때의 모습을 보면은 조선사 물론 좋지만 엔진주들이 더 마진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로 인해서 뭐 타겟 PER을 조선사는 15배, 엔진사는 20배로 지금 다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은 또 이제 도크 증설이 불가한데 엔진은 증설이 가능하다는 게 또 세 번째 투자 포인트였는데 하나오션은 22년, 23년에 3자 배정 유증을 했는데 이때 캐파를 확대를 했고요. 25년 2월에도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4년도에 STX 중공업을 인수해서 현재 이제 현대 마린 엔진이 됐는데 이거 인수로 인해 사실상 캐파가 확보가 되는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다울에서는 26년부터는 좀 엔진주들의 실적이 좀 대폭 증가를 할 것이다. 네. 그래서 현대 마린 엔진은 뭐 탑픽으로 선정하고 한화 엔진, 뭐 현대 중공업도 같이 추천을 했습니다. 네. 일리 있습니다.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막 처음으로 수출할 때
차가 뭐였냐면 엑셀이었거든요. 엑셀을 판매하면서 엔진은 일본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았던 기억이 나요. 네, 그 중국도 그러잖아. 엔진은 한국 거 썼는데요. 이러면 약간 그럴 듯할 것 같아. 아유 껍데기야 뭐 저희가 더 잘 만들어요. 뭐 이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실제로 중국 조선사들이 엔진은 중국 거 국영 기업 중에도 하나 봐요. 그걸 네. 잘 안 쓰고 한국 업체들을 쓴다고 네. 쓴다고 하네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크가 늘어난 건 굉장히 안 좋은 뉴스네요. 24년도에 도크를 증설해서 바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테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막 증설이 되고 나면 올해 보면은 중국의 그 조선 수주 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게 도크 증설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렇게 되면은 증설할 만큼 생산 캐파가 늘어나면 차후에 어떻게 될 건가 한번 고민이 좀 시작돼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조선은 이제 시클리컬이니까 네. 좋을 때가 있으면 그 너머에는 뭐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네. 문제는 좋을 때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3배로 끝날까 5배로 끝날까. 네. 예, 그게 알 수가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뭐 러시아하고 친해진다고 해서 러시아의 파이프가 다시 유럽에 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유럽이 기분이 나빠갖고 러시아 파이프로 가스 쓰거나 이러지는 또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완전 상황은 다르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또 계속 이제 배로 연료나 이런 원자재를 계속 실어 날라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이제 그 중국이 미국으로 많이 보내던 거를 여러 군데로 나눠서 보내야 된다면 그것도 뭐 컨테이너선의 그 수요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강할 테니까 좀 늘어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중국의 캐퍼 증설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철강주는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어요. 뭐 네. 현대제철은 그동안 엄청 많이 올랐는데 오늘 7% 정도 하락을 했고요. 뭐 포스코홀딩스, 동국제가 다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12일부터 철강관세를 다시 재확인을 좀 했고요. 미국 상무부 장관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인데 12일 날 시작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계속 부과는 그냥 예정대로 할 건가 봐요. 4월 2일부터 이제 상호관세 시작되는데 네. 그때 뭐 캐나다산 목재, 낙농 제품 이거 같이 다 부과할 예정이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또 그때 가서 또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 열연 강판 가격이 33%나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네. 네, 수입 철강 관세를 반영을 해서 미국 철강사들이 미리 열연 강판 올렸죠. 가격을 인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관세 붙여서 들어와야 될 만큼 먼저 올려버렸어. 자기네들이. 네, 네. 그렇죠. 그 이상 올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월 20일 취임 이후에 6주 연속 상승을 해서 톤당 $1,000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철강 업체들의 철강 제품 입장에서는 좀 가격 매력이 높아졌다. 미국 철강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우리나라 관세 맞더라도 25% 추가하더라도 그래도 네. 쟤네가 더 많이 올랐다. 그래서 가격 매력이 켜졌다.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월 대비해서 3월 7일까지 국내 열연 강판 가격은 좀 오를만한데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물류비나 뭐 관세 고려해도 가격 메리트가 좀 커진 게 있고요.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쿼터제가 좀 풀렸는데 네. 그동안 이제 쿼터만큼만 미국 수출을 할 수 있었잖아요.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제 이게 풀려서 수출 물량은 더 네.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도 괜찮아지고 물량도 더 늘어날 수 있으니 호재다. 네. 25% 관세 맞더라도 미국 제품은 가격이 비슷하면은 뭐 할만한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JYP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아침에 이제 빠지길래 왜 이렇게 빠지나 했는데 공시 나온 것도 뭐 딱히 없어 보이는데 주주총회 소집 공고 공시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 재무제표가 껴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종종 있어서 좀 실적 확인이 필요한 회사들은 좀 공시를 좀 자세하게 좀 뜯어봐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래서 아침에 이거 도대체 JYP 왜 빠지는 거야? JYP가 빠지니까 막 엔터주들 다 같이 빠지는데 네. 이유를 못 찾겠는 막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엔 JYP 실적이 나왔는데 뭐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컨센 390억인데 370억으로 좀 하회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좀 한한리온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래도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좀 기대를 좀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한 20배쯤 하는 거네요. 지금 이렇게 되면 조금 떨어졌으니까 뭐 400억 정도 잡으면은 1,600억 정도 잡으면 지금 2조 6천억 정도니까 20배 좀 영업이익 대비 20배가 안 되겠네. 예. 네, 그래서 오늘 엔터주가 다 같이 빠졌어요. 뭐 하이브도 4%대 빠졌고요. YG, SM도 막 1, 2% 정도씩 하락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다 같이 훨씬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네. 네, JYP가 갑자기 막 급락하니까 뭔가 엔터 업종에 악재가 생긴 것 같아서
다 팔았나 봐요. 그러다가 네. 쭉 반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뭐 다른 엔터주들도 실적이 좀 별로일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좀 형성돼서인지 더 네. 좀 낙폭을 좀 키우더라고요. 네, 네. 최근에 많이 오른 게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다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4만 얼마 하던 게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 막 우리 박진영 씨 슈카에도 나오고 와 우리 회사 좋아요. 지금 1, 2년 있으면 더 엄청 좋아져요. 이러고 나서 전 주식 샀어요 하고 난 다음에 엄청 빠졌거든 주가가. 그래서 4만 원대 찍고 이번에 이제 8만 원을 찍었으니까 많이 오르긴 했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2배 올랐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뭐 장중에는 한 2% 오르더니 빵 퍼센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장 후반에 이렇게 좀 코스피가 많이 낙폭이 좀 커지던데 네. 어쨌든 하이닉스가 오늘 2.3% 빠진 거에 비해서는 좀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뭐 하이닉스를 필두로 HBM 관련주들은 좀 소폭 하락이 있었습니다. God 죄송합니다. bless you. 네. God bless you. 네.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방어력이 좋냐? 요즘에 뭐 이미 안 좋은 건 다 나왔고 이제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DDR5 계약 가격이 좀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최근에 이제 DDR5 현물 가격부터 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16기가 DDR5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한 6.4% 정도 상승을 해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 특히 대만 메모리 모듈 업체를 좀 알아보니까 삼성의 계약 가격이 크게 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월 5% 규모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앞으로도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물론 DDR4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낸드도 괜찮다고 하네요. MSC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3에서 6%가량 반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공급업체들의 감산이 지속되면서 하반기에 가면 낸드도 공급 부족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디램 익스체인지가 이건 전일 대비 0.5% 올라. 이거 오르는 화살표를 본 적이 없거든. 볼 최근에 때마다. 본 적이 야, 없죠. 네. 예, 근데 오르네. 오르긴. 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 대체거래소가 이제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일단 10개 종목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하고 이제 점점 개수가 확대돼서 뭐 2분기부터는 한 800개 종목 되거든요. 근데 800개 종목이 전체 거래 대금의 한 95% 차지해서 사실상 뭐 거의 다 네. 불편 없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효과에 대해서 국내 거래 대금 증가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3월 4일 날 출범했는데 네. 출범 후 4일 동안 거래된 9개 종목의 합산 거래 대금이 같은 종목의 한국 거래소 거래 대금의 약 30%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거래소에서 뭐 100억 거래되면 여기서 30억 거래됐다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추후에 800개 종목들이 다 대체 거래소가 가능해지면 800개 종목들은 이제 전체 거래대금의 약 95%를 좀 차지하는데 이 거래대금 기조가 이어지면 전체 거래대금이 약 30%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옮겨지는 게 아니고 더 이렇게 된다는 네, 거죠. 늘어난다라고 네.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리포트에 적지 않은 뭔가 다른 근거가 있을까 네. 싶었는데 이게 지금 전체 한국 거래소에 거래된 거 거래대금의 약 30% 정도나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됐다는 건 상당히 좀 규모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빵에서 갑자기 여기서 신규로 생긴 게 아니라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하던 걸 네.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한 게 되는 게 많다면 네. 실제 거래대금의 증분 효과가 30%나 증가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네. 조금 뭐 그런 의구심이 드는 측면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30%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래소가 우후죽순 좀 나올 필요가 있어 한국은. 좀 네. 헷갈리실지라도 나와서 우리 거래소가 더 좋아요. 이렇게 거래소들끼리 좀 경쟁을 하면 나중에 되면은 이제 상장되는 우리 거래소에 상장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마치 코스닥 상장하거나 거래소 상장하듯이 대신에 그러면은 아주 예를 들어 우리 각도기 거래소 이렇게 하면 주주환원율 나쁜 애들은 우린 상장 안 받아요. 각서 쓰세요. 안 그러면 퇴출이에요. 막 내부 거래 막 이렇게 써가지고 상장시켜. 그래서 그 거래소에 있는 건 주주환원율이 되게 높아. 그럼 그 시장에 더 많이 가겠지 돈이. 그 그럴 수 있거든요. 시장에 인덱스를 만든 거에 그렇죠. 더 많이 돈이 쏠릴 수도 있고. 돈이 더 많이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이렇게 막 경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뭐 이런 매기를 뿌려 가지고 수수료도 전반적으로 조금 낮아지고 뭐 그렇게 크게 낮아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거래소 거래 수수료야 뭐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니니까. 네. 네. 원래 별로
네. 작긴 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거래대금이 약 30%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서 이 기반으로 증권사들의 이익 전망치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뭐 키움은 한 6.5% 상향을 했고 NH 5.3%, 삼성 4.3%, 한국금융지주 2% 정도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현상도 있을 것 같아요. 그 4일 동안의 거래대금 증분을 토대로 추정을 한 거잖아요. 네. 4일이라는 표본은 너무 좀 작은 표본이 아닌가. 그렇죠.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네. 네. 그리고 뭐 4일 동안 거래대금이 30% 차지를 할 정도로 좀 많이 늘었는데 그게 대체 거래소 효과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럴 수도 있고 네. 장이 너무 빠져서 뭐 매도세가 많이 나와서 평소보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갑자기 커졌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또 뭐 제3의 이런 변수도 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S&P에서 국내 화학업체들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지금 주가는 2월부터 화학 섹터가 좋거든요. 반등을 많이 하면서 미래 업황 반등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업황은 안 좋다는 방증이겠죠. 네. 그래서 신용 등급은 LG화학, LG엔솔, 하나토탈에너지 이런 데가 좀 떨어졌고 신용 등급을 부정적 전망을 부여를 한 곳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데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업황이 안 좋은 데는 막 문제가 생기는데도 이제 홈플러스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경기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경기가 뭐 계속 안 좋죠 지금. 네. 우리도 경기 안 좋은데 중국발 증설까지 맞은 섹터들은 그렇죠.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이제 지금 철강이 오르는 거는 거기서 이제 좀 스크랩 돼가지고 철강 생산이 좀 줄어든다. 뭐 이런 기대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법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아니 저 오른쪽에. 아, 네, 그렇군요. 네. 잠깐만요. 네. 네, 일단 그 상법 개정안이 13일 본회의에 지금 상정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상정이 안 됐었는데 이제 13일 날은 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통과 여부가 뭐 확실하진 않지만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상법 개정의 영향은 뭐냐에 대해서 뭐 기업을 분할할 때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둘 다 대주주의 입맛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중 상장돼서 지주사의 저평가를 좀 야기하는 경우, 그리고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좀 소액 주주 특정 주주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이런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게 이제 핀셋 규제 방식인 자본시장법 개정과 달리 상법 개정은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건 헌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표현하기는 상법은 경제의 헌법.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좀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그 주주의 이익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주주의 권익이 훼손됐다라고 봐야 되느냐? 대주주만 그건 먹튀하는 거 있잖아. 7배 받고 최근에 먹튀했잖아요. 대주주 지분. 너무나 명확하잖아. 그거 어렵다고 물어보는 건가 지금? 근데 그런 경우에도 네.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물적 분할 했는데 네. 주가는 막 급등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과연 주주 가치가 훼손된 건가? 근데 어떤 기업은 물적 분할했는데 주가가 빠져요. 그때는 또 훼손된 건가? 이게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상법 개정만 가지고 툭딱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건 판례가 나와야 돼요. 추후에 판례나 뭐 유권 해석 등등의 이런 게 좀 누적이 되어야지 네. 그 효과를 좀 발휘할 거다 이렇게 이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소송하면 안 되고요. 소송이 많이 남발되지도 않을 뿐더러 명확한 것만 소송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대주주는 뭐 10,000원짜리 주식을 7만 원에 팔았는데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그냥 10,000원으로 가만히 있어.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유상증자해. 미치는 거잖아. 그게 너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너무나 명확하잖아. 주주가 기존 주주 손해 봤다는 거. 그런 것들은 소송을 해서 이겨야죠. 한번 이겨가지고 그냥 폭삭 뒤집어 쓰게 해가지고 그냥 집안을 폭삭 망하게 해야 그다음부터는 그런 짓을 안 하지. 세금 내고 나면 싹 다 우리가 다 물어주라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물어주면은 그지?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그 주주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 과연 경영자가 이 소송에 대해서 일일이 막 대응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변호사 이렇게 네. 고용을 해놓고 대신 일 처리하고 경영에 집중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 회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이게 쓸데없는 소송이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 소송 비용도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이제 물게 되니까 그렇게 뭐 그걸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어요.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경영자하고 소액주주하고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라고 거기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송은 이해관계가 달랐을 때만 생기는 건데 일반 주주들하고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잘 되길 바라서 투자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돼. 그래 내가 소송해서 먹을 거야.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냐고 사실. 이 경영자라는데 그럼 예를 들어 뭐 소위 말하는 그렇고 해먹는 자본들이 돈이 들어왔어. 근데 경영을 되게 잘해. 그럼 소액주주들이 찬성 안 해주겠어요? 찬성해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야. 네. 네, 주말에 그 상법 개정 관련된 네. 서준식 교수님하고 이제 네. 이소영 의원님하고 나온 거 잘 본 거 봤습니다. 굉장히 네. 좋은 얘기들 그리고 새롭게 좀 새로 들어본 이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제시를 하더라고요. 뭐 저기 해주시더라고요. 예. 공무원들하고 저 국회의원들 월급 ETF로 주자는 거. 그거는 각도기님 아이디어 아니에요? 아, 그럼 밀어붙여야 되겠어. 아, 그러면은 주식시장 한 10,000포인트 갑니다, 진짜. 그것도 진짜. 그렇고 뭐 네. ETF를 살 때 뭐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자는 그런 네. 아이디어도 괜찮지 않은가? 그 옛날에 펀드 저기 세제 혜택이 있었어요. 옛날에. 음. 아주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네. 그리고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뭐 이런 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럼요. 예, 그런 거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ISA 뭐 관련 법안도 최근에 또 네. 발의하셨다는데 예. 하여튼 그런 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자본시장이 많이 활성화되는데 예.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상법 개정안 이번에 뭐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지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도 투자자로서 준비를 네.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주사와 우선주를 일단은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지주사는 뭐 지배구조 개선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저평가됐던 게 좀 재평가될 것이다 네. 전망을 해줬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LS 그룹이 또 회장님이 또 발언을 또 안 좋게 하셔가지고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런 걸 또 보면 알 수 있듯이 거버넌스를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사들이 상법 개정안의 수혜를 볼 것이다 언급을 했고 우선주도 지금 보통주 대비해서 30에서 한 60% 정도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괴리율이 좀 너무 커요. 그렇죠. 타국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커서 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가 야기한 의결권 가치 차이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우선주도 너무 저평가된 거 좀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민감주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정부 규제를 많이 받았던 업종들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은행권, 은행권은 이제 대출 금리를 시장 금리 높아진다고 마구잡이로 올리지 못하게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런 규제가 조금 앞으로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주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은행이 상생금융이라는 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주주 돈으로 전 국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대출자들한테. 네. 근데 이제 일반 국민을 위한 주주의 희생이 계속 강요가 될 수 있을까?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주주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정부의 압박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요. 예. 왜냐면 규제 사업이니까 그쪽은 아마. 완전히 규제에서 탈피할 수는 없겠지만 예전보다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규제 리스크가 좀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경감될 걸로 예상이 되는 업종으로 뭐 금융이나 유틸리티, 통신 섹터 이런 데를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가 뭐 이번에 당장 안 되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고 그리고 또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은 항상 염두를 해두고 준비는 이제 해둬야지 실제 변화가 왔을 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